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월 26일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에서 북조선에 보내는 라디오 방송 일본의 바람 시오카제 공동 공개 수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공동 공개 수록에서는 유자키 히데히코 히로시마현 지사와 에다 히로 나오키 후쿠야마 시장의 납치 피해자 등을 격려하는 비디오 메시지가 상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납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인 이른바 특정 실종자 시미즈 케이코 씨의 여동생 하바라 미키코 씨, 특정 실종자 사사키 카오루 씨의 남동생 사사키 세이지 씨, 그리고 특정 실종자 아키타 미와 씨의 언니 요시미 미호 씨가 등단하여 납치 피해자 등을 향한 진심 어린 연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치 피해자 전원이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기를 바라며 출연자와 참석자 전원이 노래 고향을 합창했습니다. 오늘은 공동 공개 수록으로 수록된 메시지 중에서 유자키 히데히코 히로시마현 지사와 에다 히로 나오키 후쿠야마 시장의 메시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자키 히데히코 히로시마현 지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로시마현 지사 유자키 히데히코입니다. 오늘은 히로시마현에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납치 문제의 존재가 밝혀진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납치 피해자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오랜 세월에 걸친 심정과 고통을 생각하면 대단히 가슴이 아픕니다. 히로시마현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히로시마현 출신의 사사키 카오루 씨와 오카야마현 출신의 시미즈 케이코 씨의 가족이 이곳에 와주셔서 잠시 뒤에 여러분께서 계신 북조선을 향해 메시지를 전해주실 겁니다.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는 일본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는 중대한 인권 문제이며 국제사회를 통틀어 다뤄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납치 문제 해결에는 더 이상 한치의 유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납치 문제의 조기 전면 해결을 목표로 히로시마현은 지금까지 납치 문제를 생각하는 국민의 모임의 개최와 블루 리본 운동의 추진을 시작해 정부와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납치 문제에 관한 무대극의 공연과 만화, 영화 상영, 순회 전시 등의 계몽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납치 피해자 여러분께서 모두 귀국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국이 하루라도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계자 여러분과 힘을 모아 끈질기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진심으로 바라며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에다 히로 나오키 후쿠야마 시장의 메시지입니다. 후쿠야마 시장의 에다 히로 나오키입니다. 북조선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히로시마현 출신의 사사키 카오루 씨, 오카야마현 출신의 시미즈 케이코 씨, 이 방송 듣고 계십니까? 납치된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깊은 슬픔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일본 최고의 거문고 생산지인 후쿠야마시에서 아름다운 음색과 함께 중고생의 노랫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후쿠야마에서는 전쟁 후의 부흥을 위해 장미를 심어왔습니다. 지금은 100만 그루 장미의 고장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장미의 마을 후쿠야마에서 여러분의 귀국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날이 찾아올 때까지 함께 힘을 냅시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건강진단제도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최근 저에게 지방정부격인 지방자치체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으라는 공고 안내서가 우편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안내서에는 제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 안내서를 접하면서 일본의 건강진단제도에 대해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께도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률로 제정된 다양한 건강진단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자나 사업주는 고령자의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시, 군은 건강증진법에 따라 특정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위해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일정 연령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암 진단과 같은 다양한 검사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각 자치체가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가정마다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점입니다. 이 안내서는 수신자의 연령에 따라 적합한 건강진단 항목과 병원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진단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근무 환경에 따라 매년 정기적인 건강진단 또는 특별진단을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노동자들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이 협력하여 제도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업 등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재검사나 선택검사는 원칙적으로 자기 부담이 됩니다만 기본적인 비용은 기업 등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와 동료들은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최근 회사로부터 정기 건강진단을 받으라는 공고를 받은 저는 동료들과 함께 지정된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은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체중 측정으로 시작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심전도 검사, 안과검사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반나절 동안 진행되었으며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작업 환경에 따라 특별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 진단 대상자는 유해가스나 먼지가 많은 곳에서 작업하는 용접工등으로 이들은 컴퓨터 단층 촬영 CT나 자기 공명 영상 MRI와 같은 정밀 촬영 장비를 이용해 폐와 장기를 검사받습니다. 특히 MRI는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료들은 매년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저는 과거 북조선에서 유해노동을 했었을 때 건강진단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일반 노동자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진단 결과가 나오면 의사가 이전 진단 자료와 비교하여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권고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는 우편으로 회사에 전달되어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현재 북조선의 지방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MRI와 같은 첨단 장비로 정밀 검사를 받는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평양 주민들도 MRI 검사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저로 하여금 북조선의 보건의료 체계와 일본의 제도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저는 북조선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돈 있는 사람들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일본은 그러한 평균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일본에서는 사회적 지위나 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입원은 침대가 비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안 되며 수술의 일정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치료를 받는 병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자나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도 자치체의 지원을 받아 최신 의료 설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일본 국민의 평균 수명은 북조선 주민보다 10년 이상 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일본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남성은 약 81세, 여성은 약 87세라고 합니다. 북조선 주민들도 정기적인 건강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청취자 여러분이 평균 수명 또한 크게 증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건강진단제도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29일 날에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전 비서가 핵물질 생산 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좀 현지 지도를 좀 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조선중앙통신은 현지 지도의 사진도 같이 좀 공개를 좀 보도를 좀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이번에 김정은 씨가 방문했던 그 시설은 작년 9월 달에 현지 지도를 했던 시설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는 이 시설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좀 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그렇게 좀 보도를 좀 했었기 때문에 무기급 핵물질 생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역시 이른바 HEU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년도 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두 번 이런 너무 중요한 HEU 생산 기지를 좀 공개했던 것은 군사적 산식으로서 생각할 때는 너무 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조선의 그 의도를 좀 생각하면은 이 시설은 앞으로 연변에 있는 HEU 시설과 같이 대전적으로는 포기할 좀 용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은 이 시설 방문을 좀 통해 김정은 씨는 나라의 핵 반패를 좀 강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성과를 좀 이룩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나라의 핵의 반패를 좀 핵적으로 좀 강화하기 위하여는 그러나 이런 그 HEU를 통해서 이런 핵
물질을 좀 그 생산을 좀 증가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핵시험을 좀 계속하는 거나 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재드립 기술 좀 완성하는 이런 것을 하는 이런 것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북조선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HU를 좀 증가 전산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좀 강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 것은 역시 트럼프 정권 제2기가 시작했습니다만 이런 제2기 트럼프 정권에 대해 북조선의 기본적인 자세가 너무 자세적이고 신중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씨와 다시 한번 그 회담을 가지게 되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그 북조선과 협상하는 좀 그런 목적이도 제1위 정권화에 접근하고 있었던 거하고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월 28일 날에 국가안보회의 NSC의 보도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1위 시기와 같이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축구할 거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헥세스 국방장관도 똑같지만은 북조선을 좀 핵 보유국으로 표현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좀 곡선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제2기의 트럼프 정권이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란 목표를 좀 포기해가지고 핵 동결이나 핵 군축을 한 이른바 작은 그런 고래 스몰 딜을 한 것은 축구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이야기는 완전히 좀 이상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완전한 비핵화를 좀 실현하기 위해 먼저 핵 개발 동결, 그 다음에 핵무기의 축소, 속강, 그런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좀 완전히 비핵화를 좀 실현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정권이 핵동결만 지금 좀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핵화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고 또 시간이 걸려도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트럼프 정권이 4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미 사이에 미조 사이에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역시 핵 동결밖에 얻을 수 없는 가능성도 많지만은 그래도 그것은 완전한 비핵화에 향한 올바른 길을 좀 우리가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7년 히트곡 르 코플의 양지의 시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 코플의 양지의 시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